서기 993년 고려의 국경은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야율삭출이라는 80만 대군을 이끄는 거란의 선봉장이 고려는 본래 고구려 땅인데 신라 땅에서 일어난 주제에 압록강 동쪽 땅을 차지했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겠다 고 협박하며 쳐들어왔습니다. 개경의 조정은 두려움에 떨었고 대부분은 항복하거나 땅을 떼어주는 것을 논했습니다. 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칼 대신 지혜와 담대한 혀끝으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란의 수장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며 나라를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일구어냈으니 그의 이름은 서희. 오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던 외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문인의 지략, 서희의 강동 육주 외교 속에 숨겨진 절규와 희망,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위대한 흔적을 추적합니다. 칼보다 강했던 혀끝으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의 위대한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세기 말 고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북방에는 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바로 요동을 장악하고 송나라를 압박하던 거란 요나라이었습니다. 거란은 요동과 만주를 장악한 강력한 기마민족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고려를 위협하고 송나라와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993년 마침내 거란의 칼날이 고려를 향했습니다. 거란의 대군을 이끄는 선봉장 소손영은 스스로 80만 대군 실제 병력은 수만에 불과했지만 과장된 수치로 위협이라 칭하며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고려는 본래 고구려 땅인데 신라가 이를 차지했고 이제는 고려가 압록강 동쪽을 차지했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력한 거란군 앞에서 왕 성종을 비롯한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항복하거나 땅을 떼어주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의 운명을 책임질 한 문신이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고려의 내사신랑, 지금의 국무총리 격이었던 서희였습니다. 그는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거란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거란군의 위협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자신의 뛰어난 지략과 담대한 언변을 믿었습니다. 성종은 서희의 굳건한 의지와 지략을 믿고 그를 거란과의談判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무모한 행동에 우려를 표했지만 서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란의 본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칼을 든 군인이 아닌 붓과 지혜로 무장한 문인이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이 한 노회한 문신의 입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희가 거란의 진영에 도착하자 거란의 총사령관 소손영은 그를 깔보고 오만하게 대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에게 나는 중화의 태자로서 너희 나라가 감히 대국을 배반하고 송나라를 섬기니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 것이다. 너희 나라가 강토를 돌려주고
우리에게 복종한다면 용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려가 이미 고구려의 후계 국가가 아니며 송나라를 섬기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소손령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손령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거란의 오만함을 통렬히 꼬집었습니다. 고려는 본래 고구려의 후계 국가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외교적으로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기 위해 평양을 언급. 그러므로 고려의 강역은 응당 압록강을 경계로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압록강 동쪽 여진족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가 침범하여 살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너희 때문에 송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희의 담대한 주장은 소손령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소손령은 고려가 그저 약소국이라 여겼는데 이토록 논리적이고 당당한 문신이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서희는 계속해서 거란의 속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 거란과 우리는 같은 땅에서 이웃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와 우리는 교류가 잦지 못하고 오히려 송나라와 가깝게 지낸다고 비난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진족이 우리의 국경 사이에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진족이 없다면 너희와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압록강 이북까지 우리의 땅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진족이 거주하는 지역 또한 우리의 영역이었다. 이는 거란군이 실제로는 고려와의 전쟁이 아닌 여진족을 소탕하고 송나라와의 교역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거란군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할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여진족 문제와 송나라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약점을 찔렀습니다. 소손령은 서희의 탁월한 언변과 지략에 감탄하고 그의 말에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희의 지략은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손령은 고려를 침략하러 왔다가 오히려 서희의 설득에 넘어가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여진족의 땅인 강동, 육주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하고 군사를 철수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십만 대군을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토까지 확장하는 전대미문이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거란과의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강동 육주는 이후 고려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훗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승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희의 뛰어난 외교술은 단순히 거란과의 전쟁을 피한 것을 넘어 고려의 국방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서희의 강동 육주 외교는 고려 왕조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외교적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학자였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담대함을 지닌 영웅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적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그의 지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무력을 칼로 막아냈다면 서희는 거란의 무력을 혀끝으로 굴복시킨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문인으로서 칼보다 강한 지혜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서희. 그의 위대한 발자취는 고려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지혜로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